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호입니다. 삶은 외롭고 서글프고 그리운 것. 한국 근대 화가의 거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중섭 선생이 유일하게 남긴 시가 하나 있는데요. 소의 말이라는 건데 이 시의 한 구절입니다. 소가 아니어도 열심히 묵묵히 인생을 살아온 분들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불안하고 고단한 삶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에 거는 기대는 크지 않습니까? 기초연금과 복지 공약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표가 오늘 수리됐습니다. 복지 공약을 책임져야 하는 부처 장관의 사표. 국민들은 참 어리둥절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기국회가 오늘로 정상화됐죠? 첫 여야 대표와의 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힘을 모아서 국민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삶은 계란이다. 삶은 계란이다. 네, 이런 이야기처럼 어찌 보면 삶은 단순한 것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단순한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과연 정치권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삶입니다. 삶. 네,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 새로 나왔죠. 예스의 문자로도 보내주시면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9월 30일 월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쇼핑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외식하러 간다. 바우하우스. 영화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재미 보러 간다. 바우하우스. 패션그룹 형지의 30년 노하우. 장안동 프리미엄 쇼핑몰. 바우하우스. AIG 띵띵. 모장이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보험료 좋아야 좋은 보험이지. 빠르지 쉽지. 그렇지. AIG. 전화로 만나는 더 좋은 내일. 1644-9686.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이것부터 좀 들어보죠. 혼의 아들 의혹이 제기됐던 최동호 검찰총장이 드디어 검사 생활을 마감하고 공직을 떠났죠.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제39대 검찰총장직으로 오른 지 180일 만에 최동호 검찰총장이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리를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된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동호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뜬금없이 터져나온 혼외 자식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39년 전 고교 동기로 만나서 누구보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변함없이 아빠를 응원해주고 있는 딸 등 가족들을 언급하면서 이들에게 너무나 고맙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가족, 아내, 또 딸이 퇴임식장에 참석했다고 좀 들리고 있대요. 그런가요? 네, 네. 네. 또 퇴임 식사 발언에서는 충무공을 언급하기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동호 총장은 지난 4월 취임식에 이어서요. 오늘도 충무공을 언급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또 정의는 반드시 이기는 날이 있다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의연하게 나간다면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검찰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이 되줄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총장의 퇴임사를 보니까
검찰은 사실에 입각해서 그 네. 사실에 맞는 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언급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네네. 근데 퇴임이 끝나자마자 조선일보, 텔레비조선이죠. 텔레비조선은 가정부를 이제 가정부가 증언을 했다고 네, 뭐 하면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 보도를 하면서 이제 최동호 검찰총장의 혼외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혼외자다. 예, 일방적으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계속해서 보도를 특종 보도라고 얘기했는데 네. 참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인지 네. 최동호 검찰총장은 계속해서 최고의 가장은 아니었지만은 계속해서 부끄럽지 않은 부끄럽지 그렇죠? 않은 네. 남편과 아빠로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명백하게 자신이 있다라는 입장을 네, 보이고 있죠. 텔레비조선은 TMC 끝나자마자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렇죠. 예, 보도를 해갖고 네. 진실이 빨리 밝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일단 TMC 이후에 최 전 총장이죠. 최 전 네. 총장이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다 이렇게 뜻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퇴임 사와는 별개로요. 그 법조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본인과 가족들이 거의 인격 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 했다면서 장기간의 소송 과정에서 초래될 고통과 피해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개법정에서 끊임없이 진실 공방과 근거 없는 의혹이 확산될 것이라면서요. 본인은 유전 검사를 신속히 받을 테고 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서 진실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충무공을 언급할 정도의 퇴임사라고 하면은 이 네. 정도면은 진짜 빨리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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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스토리죠.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이 사표를 냈고 또 사표가 처리됐죠.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전 사표를 처리했습니다. 앞서 정호원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진 전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위한 임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표를 수리하고자 한다라고 총리실을 통해 밝혔고요. 그동안 사의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진 장관이 국무위원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중차대한 사안들을 앞두고 당연히 재고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진영 장관을 아주 비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작심 발언했었죠. 그리고 정호원 총리가 이렇게 입장 발표한 건데요.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문 뒤에서 커튼 뒤에서 얼마나 격렬한 말들이 오고 갔을지 짐작이 대충 갑니다. 특히 진영 장관이 이 문제를 소신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정 총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마디로 대선 때부터 복지 공약을 만들고 실천하기 위한 모든 과정에 참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다는 것이 소신과 달랐다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면서 그게 소신이었다면 장관직을 수락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혼란과 분열, 정부와 국회를 마비시키는 행동, 참 수위 높은 말들을 이어갔는데요. 형식은 총리실이지만 사실은 대통령의 한 말을 받아 적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은 사실상 쫓겨나고요. 장관은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타격임과 동시에 국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면 승부 2라운드에서는 여야 의원들, 유일호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이야기 들어보고요. 잠시 뒤에는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 연결해서 관련된 내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정원으로 가보죠. 검찰이 국정원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기부터 국정원이 이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을 인용한 한겨레신문 보도인데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자신들의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을 당시에요. 곧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관련 발언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해도 괜찮은지 국가기록원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당초 NLL 포기 논란이 국정원과 새누리당 간의 시나리오라는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6월 발언 때문에 국정원 조직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 이렇게 주장해 왔었죠. 그런데 그보다 2달 앞서 이미 4월부터 공개를 위해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한미안보협의회 문제 좀 짚어보죠. 내일 모레인가요? 한미안보협의회 SCM 회의가요? 네네. 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한미 군 당국이 그 SCM 그 회의를 앞두고요. 전시작전 통제권, 전작권이라고 하죠. 전환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그 재연기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달 2일 열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지금 공식적으로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음 달 2일 열리는 이 자리에서 전작권 재연기 관련 어느 정도 수의 합의가 마련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까칠한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저희 YTN 라디오가 새로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름은 예스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약칭이요. 네, 구글 플레이어 스마트폰에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이렇게 검색어를 치시고 예스 누르시면은 저희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가 나오는데요. 네, 예스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그리고 문자 남겨주시면서 하면은 조용필 콘서트 티켓, 헬로우 티켓 20만 원 상당의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진영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가입기관과 연계한 기초연금 시행 문제를 놓고 사퇴하면서 국정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진영 장관의 사표가 수리됐는데 수리되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여권과 이렇게 좀 뭔가 그 싸우는 듯한 모습. 그래서 뭐 네. 인사항명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여권에서는 진영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을 아주 비난하고 있는데. 네. 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예, 어색하고, 네. 고약한 그런 핑퐁 게임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 연출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여권이 경계해야 될 것은 내부 분열인데, 네. 대통령과 장관이 마치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듯한 모습, 이건 정말, 이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감점 요인입니다. 네. 과거에 보면은, MB 정부 때도 김영진 농림사무 장관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책이 예. 견해 차이로 사퇴하면서 엄청나게 파문을 키웠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정두원 의원이 권력 사유화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때는 정동영 의원이 이제 권노갑 의원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 모습이 연출될 정도로 아주 여권 내부 분열의 극치가 이번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최 소장님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대 정권들도 보면은 정권 초기에 다 비슷한 현상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네. 그런데 가장 측근이 대통령을 반기를 들거나 공격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 고약한 경우죠. 네. 자, 이렇게 고약한 경우가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역대 정권마다 왜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이 권력의 장악력과 그리고 어떤 참모들에 대한 어떤 조율 이 부분이 삐그덕거리면은 그 방면에 돌출해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 초기일수록 대야 관계라든지 외부 요인보다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예. 두 위에 있는 참모들의 관리. 네. 예,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정권 초기일수록. 예. 자, 참모들과 이 내부 권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진영 전 장관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주요 정책의 골격을 짠 주요 정책의 네. 의장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지 더 여권에서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주 원색적으로 오늘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진 장관이 어떤 구상을 앞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대개 과거에 보면은, 나름대로 정치적인 야심이 있을 경우에, 네. 이제 대통령의 이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치적인 야심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이나 다른 뭔가가 또 다른 꿈이 있는 건지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번 사태와 이제 인과관계를 짚어볼 수가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당장은 또 새로운 장관을 인선해야 되고 또 청문회 기간을 거쳐야 되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면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부담이 되고 또 야당이 앞으로 지방선거 과정이라든지 상당히 공격할 수 있는 호재를 제공한 게 이제 사실이죠. 예, 야당에 공격할 수 있는 호재를 줬다. 자, 네. 이에 앞서서 보면요, 양건 전 감사원장 그리고 오늘 이제 퇴임식을 한 최동호 전 검찰총장 네. 이제 출범 7개월인데 인사 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네. 이제 그런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왜 그런지 또 보시는지요? 예,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원칙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리더십은 all와 nothing 게임, 말하자면 정면 대결 국면이라든지 전쟁과 같은 그런 국면에는 빛을 발합니다. 이를테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원칙의 리더십이 크게 이제 위력을 발휘한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이 원칙의 또 다른 이면에는 조율 능력이 좀 부족하다는 단점을 발휘하게 됩니다. 네. 이를테면 평화시 이런 국정을 편안하게 다스리고 관리할 때는 윈윈 게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평화 국면에서는 이런 원칙의 리더십이 상당히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쟁 시에서는 원칙의 리더십 빛을 발하지만 평화 시에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야 어떤 대결 국면이라든지 혹은 그 참모라든지 전국 부처에 관리한 조율 능력에 있어서는 어떤 맹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이 조율 능력 이 부분들이 이제 삐그덕거리고 있고 구멍이 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조율 문제. 자, 그러나 저러나 지금 빈 자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뭐 공공기관장 자리도 지금 상당히 계속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 또 검찰총장 자리, 감사원장 자리, 감사위원도 그렇고요. 또 문화체육부 네. 차관, 박정길 전 차관도 또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런 인사 문제 이게 상당히 국정 운영에 차질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 초기부터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인사는 개각은 밑져야 본전도 아니고 손해보는 국면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이 인사, 특히 이제 정무석 같은 경우라든지 좀 공백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네. 이거는 상당히 이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서 대통령이 온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예. 아주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빨리 이런 부분들은 이 비어있는 공백을 메워줘야 네.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제 굴러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할 때마다 삐그덕거리거나 항상 이 역풍을 맞았기 때문에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인사 콤플렉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심리적 부담감을 아마 가질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남아있는 방금 말씀 비어있는 인사들을 제대로 괜찮다 할 경우는 그동안에 이 구멍이 나고 역풍을 맞았던 것을 만회할 수 있지만 예. 또 인사들이 제2, 제3의 인사 파문이 이어질 경우는 예. 권력 초기에 나왔던 그런 레임덕이 다시 살아나리라고 네. 아니리라고는 보장 못하는 네. 거죠. 자라보고 놀란 같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나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개각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현재는 이야기를 했어요. 소장님은 빨리 인사를 해야 된다고 지적은 해주셨는데. 네. 빨리 해서 공백을 메우고 순조롭게 가고 좋은 인사를 했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혹시요 소장님께서 보실 때 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전 장관의 빈자리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복지 예. 공약 문제 때문에 이 자리를 메운다면 네. 뭐 이혜원 최고위원이라든지 안종범 의원, 뭐 최원영 현 고용복지수석 여러분들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측하세요? 어떤 분이 자리를 메울지? 저는 어차피 이 부분은 대통령의 뜻이 확고하고 청와대의 어떤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장관에 앉힐 거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이미 모든 정치 풍파는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이 보건복지 정책에 가닥을 잡아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제시를 하고 또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이 시점에서 또다시 방향을 틀거나 네. 이게 문제를 꼬여가면 더 이상 걷잡을수록 파문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측근이라고 하면은 정치인을 말씀하시나요? 대통령의 최측근 아니면은 직업 공무원을 말씀하시나요? 저는 아마 이거는 항상 인사 문제 예측이 어렵습니다만은 네. 원래 이제 대통령이 뭐 관료를 선호하기 때문에 관료 출신을 선호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혹은 청와대에 있었던 참모들 중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보다는 관료 출신들이 사실은 일을 하기가 집권 초기에 쉬운 면이 있죠. 네. 정무적인 자리가 아니고 정책적인 자리에서는 특히 관료 출신들이 있어야 권력 초기에는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 뜻을 충실히 이행하기 때문에 아마 관료 출신들을 등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 정도라고요. 또 이제 청와대가 화성갑에 치러지는 다음 달이죠. 재보궐 선거에서 원조 친박이라고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를 공천하라는 뜻을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국정 운영에 서 전 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필요하죠. 이를테면 이명박 정부 때도 왕의 남자, 예. 이재호 의원이 말하자면 서청원 의원과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듬직한 돌격대, 듬직한 방패막이가 있어야 대통령 입장에서는 튀는 파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정책을 대신 이제 밀어붙이게 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서청원 의원은 상당히 좀 필요한 인물이죠. 네. 청와대 안에서는 이제 뭐 여왕의 남자라고 그래서 이정현 수석이 예. 충분히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당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할 만한 분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대비책 내지는 앞으로 당과의 소위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중진 거물급 인사가 필요하다. 지금 최경우는 이 정도보다는 훨씬 더 예. 중진급 필요하다는 점에서 MB 정부의 이재호에 상응하는 서청원 의원의 필요성을 박근혜 대통령 마음속으로 좀 깊이 느끼지 않을까.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런 소문, 지원설도 나오고 하는데 아마 충분히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오늘 좋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리더십 연구소의 최진 소장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예스. 예스? 아, 예스. 예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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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예스가 뭐지? 예스가 뭔데? Why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YTN 라디오를 즐길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예스. 지금 구글 스토어에서 예스를 다운받고 축하 메시지 남기면 추첨을 통해 가왕 조용필 콘서트 티켓을 팡팡. 지금 다운받으세요. YTN 라디오 앱 예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News FM. 네, 정면 승부 2라운드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약 열흘간 진행됐던 특별한 이벤트죠. YTN 라디오 예스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관련해서 조연필 콘서트 티켓, 헬로 티켓, 20만 원 상당 헬로 티켓을 거머쥐는 행운의 주인공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은 구글 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은 앱 스토어에서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다운받으시고, 네, 지금 당장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회원 가입하시고 간단하게 뭐 콘서트 신청합니다라고 이렇게 무료로 하는 메시지 전해주시면 행운의 주인공에 이렇게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죠. 잠시 쉬었다가 2라운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자동차 1년에 얼마나 타세요? 한 9,000km? 사고 난 적은요? 3년간 없죠. 그럼 보험료 할인 더 받으셔야죠. 마일리지로 할인받고 3년 무사고로 또 한 번 할인. 악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1566-1566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수현 씨, 롯데 PT 네온 소감은요? 제 몸이 여러 개면 좋겠어요. 우와, 쇼핑할 게 얼마나 많길래요? 모두가 감탄하는 핫한 패션과 감각적인 스타일, 그리고 디지털과 푸드까지 즐길 게 너무 많거든요. 롯데가 만든 동대문 패션몰 롯데 피트인.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1번 79. 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최동호 전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 의혹과 관련한 사퇴 문제로 설전 속에서 출발부터 삐걱댔는데요. 여야 대변인 연결해서 국회 정상화 첫날에 대한 입장과 현안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일호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일호입니다. 네, 예. 국민들이 보면은 통상 아주 첫 정기국회 참 축하하면서 잘 지켜보는 입장인데 오늘은 예. 이런저런 뭐 좋지 않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뭐 검찰총장 사퇴라든지 기초연금 문제에서 좀 어수선한 가운데 국회가 시작됐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첫날? 뭐 말씀하신 대로 좀 어수선합니다. 저희가 또 그러고 이게 이제 저희 19대 국회로서 이제 두 번째 정기국회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또 첫 번째 시정연설을 해야 되는 그 예산을 첫 번째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 국회인데 예. 좀 뭐 이게 한 달이나 늦게 시작을 하는 모습이 돼서 네. 국민들께 죄송스럽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뭐 글쎄요 어수선하달까 뭐 좀 아니 뭐 출발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어려운 출발점에 있는 건 사실이다. 그 가운데 네. 하나가 이제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후퇴 논란일 텐데 복지위가 열렸죠? 예,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미연하지만 예. 뭐 이런저런 공방도 많았다고 하는데 여당 예. 입장에서는 가장 좀 곤혹스러운 복지위의 상임이겠어요? 그래요. 뭐 곤혹스러웠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정말 난제를 안고 있는 상임이라는 건 틀림없고요. 네. 뭐 딴 상임위에도 안 그래도 있겠습니까만은 뭐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여야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임위입니다. 네. 예. 내일부터 진행되는 긴급 현안 질의 있죠? 네.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그 쟁점이 크니까 예. 물론 그거에는 이제 진영 장관의 사퇴 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고 예. 기초연금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 네. 그것에 대해서 네. 그 두 가지를 크게 이제 주제로 해서 예. 여야 질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둘 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이게 좋은 주제냐 나쁜 주제냐 할 건 없습니다만은 뭐 저희로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그야말로 수세에 몰리는 주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검찰총장 문제는 저희는 일관되게 이것은 개인의 문제고 공직자 출신의 문제이다. 그게 만약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네. 그건 정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면 또 그건 정말 이렇게 봤는데 자꾸 야당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떤 그 뒤에 음모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몰아가시니까 좀 갑갑하고요. 그러나 내일 서로 간의 질의를 통해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보고요. 예. 기초연금 문제는 사실은 대통령 사과를 하신 부분은 모든 어르신한테 못 드리게 됐다. 70%만 드리게 됐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논의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가 무슨 논의의 핵심으로 이렇게 옮겨간 것 같습니다. 그 논의라면 그것은 정말 정책 논쟁이 될 것이고요. 예. 서로 간에 저희로서는 그건 충분히 국민연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대선 공약 때도 이미 나온 것이고 저희로서는 그것은 충분히 저희가 옳은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물론 야당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테니까 그것이야말로 정책 논쟁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게 무슨 줄 건 안 주느니 이런 식의 것으로 자꾸 가는 것 같아요. 그거하고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차원이 다르다. 예. 애당초 여야가 정기국회 여는데 팽팽히 맞섰던 것의 시발점은 사실 이제 국정원 문제 아니었습니까? 예, 국정원 댓글 사건의 특위가 저걸 못하면서 결과 보고서 채택을 못해서 그 문제가 사실은 이제 큰 문제였지요. 네. 예. 개혁안 언제쯤 나올까요? 어떻게 됩니까? 셀프 개혁안도 아직 확실한 것 같지 않나요? 글쎄요. 지금쯤이면 저희도 다 되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정기국회가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야말로 빨리 국정원도 빨리 그것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우리 국회에서 그것을 바탕을 논의를 할 수 있겠죠. 네. 국정원 개혁안 나오면 또 이 문제를 놓고 또 더 치열하게 싸우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치열한 공방은 당연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야당의 개혁안은 지난번에 아시지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건 예를 들면 대공수사권 폐지라든가 국내 파트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도저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또 여당 입장을 그때 말씀드렸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확실히 있고 서로 논쟁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또 아마 국정원 개혁안, 자체 개혁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또 야당이 또 그쪽 안하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로 볼 때 다르기 때문에 야당은 또 야당대로 그것을 공격을 할 것이고. 예. 그러나 저희는 그런 논쟁을 하고 그래서 좋은 안을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그야말로 그것도 싸움이죠. 논쟁도 싸움은 싸움인데 그것이야 국회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또 딴 일정을 보이콧하느니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으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민주당 입장 국정원 개혁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유 의원이 설명해 주셨는데 이 가운데 국회에서 보면은 비상설 특위 만들자는 입장도 있고요, 민주당이. 네, 그거 이제 개혁을 위해서 이제 비상설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고요. 정보위 폐지하는 것도 있죠.
네, 정보위 폐지하자는 것. 저희는 정보위를 왜 폐지하자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보위원회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고, 물론 정보위원회가 오히려 거기서 이 비밀로 논의된 것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이제 밖으로 유출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나라의 그 정보위원회에서는 절대 비밀이 엄수되는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정보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개선을 해야 돼. 저도 그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정보위원회 역할이 엄연히 있는데, 예. 그것을 그냥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죠. 예, 받아들일 수 없다. 예. 내일 이제 긴급 현안 질의, 기초연금 예, 문제, 그리고 검찰총장의 예. 사퇴 문제 예. 언급해 주셨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공약 그렇습니다. 포기다, 민생 포기다, 미래 포기다, 예. 삼포 예산이다 이런 입장인데, 이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네, 아니 참 야당에서는 저 용어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포기가 아니라 다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표현하니까 섭섭하고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희하고 큰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예산안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서로 논쟁과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러나 저희는 지금 예산안이야말로 그래도 지금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차선책, 그야말로 제약하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수 조정이나 예.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예산 결산이면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 전반적인 방향은 지금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되게 그 큰 방향 하에서 야당도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변인 유일호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김관현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현입니다. 예, 조금 전에 유일호 의원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예, 어수선하다. 첫 정기국회 첫날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네, 이게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좀 다소 긴장도 되고요. 오랫동안 여야가 좀 대치 국면에 있다가 어쨌든지 원내에서 예. 제대로 된 국회를 열게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쁜 하루가 오늘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바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바쁘게 될 것 같다. 국회 내에서 24시간 모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됩니까, 앞으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에서 국회 내에서 저희가 숙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있는 시간, 사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더 국정감사 준비하고 결산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4시간 원내에 있으면 낫습니까? 네, 이제 밖에 있으면은 좀 아무래도 기분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지만 저희가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또 그동안 지금 대표께서 국정원 개혁에 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전국을 좀 순회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대표의 전국 순회 투쟁에 대한 저희도 같이 원내에서 화답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희가 좀 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국정감사를 실제로 하다 보면 공부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해서 제대로 된 법안 예산 심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네. 원내에서 24시간 있으면 결의를 다지면서 훨씬 낫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내일 긴급 현안 질의 기초연금 그리고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에 대한 결의가 대단하겠어요? 네, 최근에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고요. 사실 국정에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국회 개원하면서 긴급 현안 질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새누리당이 요구를 해서 받아들여진 거고요. 어쨌든 이제 하루 동안
12명의 의원들이 나와서 기초연금에 관한 문제, 또 진영 장관 사퇴로 보여진 국정의 여러 난맥상 이런 부분 좀 질의를 하고요. 또 최동욱 총장, 검찰총장 물러나기 과정까지의 여러 과정들 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그런 방법으로 검찰총장이 물러났다고 저희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긴급 현안 이슈, 최고의 핫한 이슈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아무래도 기초연금 문제인데 오늘 네. 관련 복지위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복지위원회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진영 장관 사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요? 민주당에서는요? 이 문제는 저희는 진영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사퇴의 변으로 저희는 두 가지 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만류를 총리가 했고 또 청와대에서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퇴를 의사를 번복하지 않고 이런 사태가 반복되면서 국민들의 참으로 혼란한 며칠을 보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내각과 청와대에 이 제대로 국정이 돌아가는지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던 거고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진영 장관이 본인이 사퇴하게 된 배경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에 기초한 그런 기초연금안이 적어도 국민연금하고 연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안을 자기가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아마 그대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로서는 자괴감 같은 것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 양심상 도저히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재적인 그런 양심이 더 이상 발동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책임 장관을 무색하게 하고 예. 또 장관이 그런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위로 그 청와대 의사가 그대로 관철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가 되었는지 또 그 과정에서 내부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나은 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이번 사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대선 때 공약한 가장 기본적인 대표적인 공약을 수정하고 후퇴함으로써 이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확한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주 이 문제를 내일 긴급 현안질에서 계속해서 따끔하게 지적을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긴급 현안 질의 중에 하나가 최동호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인데 조선일보와 최동호 전 총장 측의 싸움이 사실 점입가경인데 네네.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는 의혹으로 자꾸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는 어쨌든 이제 최동욱 총장이 혼외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뭐 많은 언론들의 일부 언론의 관심이기도 하고요. 또 청와대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윤리적인 문제다 고위공직자의 물론 그 부분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 최 총장이 오늘 조선일보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면서도 신속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최 총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공직자로서 그러한 자기가 입으로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빨리 신속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국민들 대다수는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을 단순한 고위공직자의 윤리 문제만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사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사상 유례없는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은 사표를 내게 하고 또 사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또 수리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직을 유지하면서 감찰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다른 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정황만으로 결국은 사표를 법무부 장관이 수리할 것을 건의해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수리가 됐는데요. 이런 전체적인 과정이 정상적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과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짤막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보이콧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데 어떠세요?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세요. 저희가 예산안 보이콧할 이유가 없죠. 예산안 보이콧할 이유가 없고요.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 표현된 정치 철학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약속한 대로 그런 철학들이 제대로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당초에 서로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던 경제민주화에 관한 또 복지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철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의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LG G2는 왜 사용자 모드와 게스트 모드. 두 개의 모드를 만들었을까? 정답은 TV 광고에. Learning from you. LG G2.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네, 뉴스 정면 승부는요 7시 10분에 3라운드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